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토끼가 춤을 추던 시절,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에 자그마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그곳은 산세가 험하고 인적이 드물어 밤이면 부엉이 우는 소리만 처량하게 들려오는 외딴 곳이었는데, 봄이면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고 겨울이면 눈이 처마 끝까지 쌓이는 사계절이 뚜렷한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라고 해봐야 고작 서너 가구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것이 전부였기에 이웃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조차 훤히 꿰뚫고 지낼 만큼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소문 또한 발이 달린 듯 빠르게 퍼져나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 마을의 초가집에는 성실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나무꾼 칠성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잠시도 허리를 펴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척박한 자갈밭을 옥토로 일구어냈고, 남들이 택감이 없어 떨 때도 그의 집 마당에는 장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마을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투박해 보였지만 마음씨만큼은 비단결같이 고와서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도 물 한 모금 아끼지 않고 대접하는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공평하신지 칠성에게 부지런함과 고운 심성을 주신 대신 남들이 보기에는 딱하기 짝이 없는 짝을 맺어주셨으니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아내를 본명 대신 곰댁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곰처럼 미련해 보이고 하루 종일 잠만 잤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으며,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든 채 꾸벅꾸벅 조는 일이 다반사였기에 칠성의 속은 날마다 새까맣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댁의 생김새를 보자면 펑퍼짐한 몸매에 두루뭉술한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피부는 마치 두꺼운 가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거칠고 윤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눈은 항상 졸음에 겨워 반쯤 감겨 있었고, 말하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이 어눌하게 몇 마디 내뱉는 것이 전부였기에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녀가 어디 아픈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아내가 아픈 것이 아니라 그저 태생적으로 잠이 많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성품을 지닌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그저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 찬설이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은 날에도 곰댁은 여전히 따뜻한 아랫목을 차지하고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소여물을 쑤어 먹인 뒤 차가운 개울물에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와 주섬주섬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집 같으면 아내가 일어나 남편의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련만, 이 집은 거꾸로 되어 남편이 아내의 끼니를 챙겨야 하는 형편이었으니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피는 칠성의 뒷모습은 쓸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밥 짓는 구수한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그제야 곰댁은 부스스한 모습으로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까치집을 짓고 있었고, 눈곱도 떼지 않은 얼굴로 하품을 크게 한 번 하더니 칠성이 차려온 밥상 앞에 털썩 주저앉아 밥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는 속도는 어찌나 빠른지 방금 솥에서 퍼낸 뜨거운 밥을 식히지도 않고 꿀떡꿀떡 잘도 넘기는 모습이 영락없는 곰의 형상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런 아내를 보며 혀를 차면서도 혹여나 체할까봐 물그릇을 슬그머니 밀어주었습니다. 아침밥을 배불리 먹은 곰댁은 설거지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지 밥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다시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는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습니다. 칠성이 산에 나무를 하러 가야 하니 도시락이라도 싸달라고 말하려 했으나 이미 아내의 입에서는 드르렁거리는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쓴 웃음을 지으며 스스로 주먹밥 두 덩이를 뭉쳐 보찜에 넣고는 낫과 지게를 짊어지고 서둘러 집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으로 향하는 길에 칠성은 이웃집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칠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는지 목소리를 낮추지도 않고 곰댁의 흉을 보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저 윗집 곰댁은 전생에 무슨 복을 타고 나서 저런 신랑을 만났을까. 밥 먹고 잠만 자는데도 쫓겨나지 않는 걸 보면 용해. 라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칠성의 귀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칠성은 못 들은 척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도 처음 중매쟁이의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아내가 이렇게까지 게으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중매쟁이는 그녀가 비록 말수는 적지만 엉덩이가 무겁고 진득한 성격이라 집안 살림을 알뜰살뜰 잘 보살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었습니다. 칠성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넉넉지 않은 살림에도 귀한 비단을 마련해 혼례를 치렀건만 막상 데려오고 보니 살림은커녕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귀찮아하는 천하의 잠꾸러기였던 것입니다. 산 중턱에 도착한 칠성은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기 위해 굵은 참나무에 도끼질을 시작했습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도끼 소리에 산새들이 놀라 푸드득 날아올랐고 칠성의 이마에는 어느새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는 나무를 패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남을 해코지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법은 없으니까. 그저 잠이 조금 많을 뿐이지. 칠성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아내에 대한 미움이 싹트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칠성은 자신의 키보다 높게 쌓은 장작더미를 지게에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의 생각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혹시나 아내가 저녁밥을 지어놓고 기다리지는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기대감을 품고 살인문을 들어섰지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부엌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방 안은 냉골이었고 곰댁은 아침에 덮고 있던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 세상 편한 자세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허탈한 마음에 지게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아내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임자, 일어나게. 해가 졌는데 아직도 자는 건가? 저녁은 어찌할 셈이야. 칠성의 목소리에 곰댁은 귀찮다는 듯 몸을 뒤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아우, 벌써 저녁이에요. 조금만 더 자고 싶은데. 그녀의 태연한 대답에 칠성은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칠성은 지친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나가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야 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칠성은 곰댁의 두꺼운 피부를 떠올렸습니다. 보통 여인들의 피부는 뽀얗고 부드러운데 어째서 아내의 피부는 짐승의 가죽처럼 투박하고 거친 것일까? 가끔 잠든 아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거친 피부 아래 무언가 다른 것이 숨겨져 있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마치 두꺼운 껍질 속에 감춰진 알맹이처럼 말입니다. 저녁상이 차려지자 곰댁은 귀신같이 냄새를 맡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칠성이 끓인 된장찌개와 겉절이를 개눈 감추듯 먹어치우는 아내를 보며 칠성은 밥맛이 뚝 떨어져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임자, 내일은 장날이라 장에 좀 다녀와야겠어. 집에서 콩이라도 좀 골라놓게. 칠성의 말에 곰댁은 입안 가득 밥을 문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과연 그녀가 내일 콩을 골라놓을지
아니면 또다시 잠에 취해 있을지는 안 봐도 뻔한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곰댁은 소화도 시키지 않고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칠성은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와 호롱불 아래서 집신을 삶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식구들이 신을 신발을 마련해야 했고 장에 내다 팔 물건들도 손질해야 했기에 칠성의 밤은 낮만큼이나 분주했습니다. 방 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집신을 꼬는 칠성의 손놀림의 박자를 맞춰주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이 거세지며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었습니다. 칠성은 일손을 멈추고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근심 하나 없어 보이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문득 칠성은 아내가 처음 시집 오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던 그녀는 비록 몸집은 컸지만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칠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비록 게으름이 병일지라도 칠성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가족이자 아내였기에 미워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고 곰댁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곰댁이 사람이 아니라 둔갑한 여우라고 했고 어떤 이는 산신령의 벌을 받아 곰이 된 여자라고도 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헛소문을 믿지 않았지만 아내의 유난히 두꺼운 피부와 비정상적인 잠버릇을 볼 때면 가끔씩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곰댁은 미동도 없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칠성은 문득 그녀의 몸에서 희미하게 빛이 나는 것 같은 착각을 느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지만 어두운 방 안에는 그저 곰댁의 펑퍼짐한 등만이 보일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자신이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보았나 보다 생각하며 억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칠성의 예민한 감각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습니다. 곰댁의 숨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천둥치듯 코를 골았는데 오늘 밤은 마치 고요한 호수처럼 숨소리가 잦아들고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것이 방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지금 눈을 뜨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곤두세운 채 옆자리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려왔습니다. 마치 뱀이 허물을 벗는 듯한 혹은 마른 낙엽이 스치는 듯한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이 한밤중에 무엇을 하는 것일까? 혹시 배가 고파서 몰래 음식을 먹으려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정말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로 변하려는 것일까? 온갖 상상이 칠성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칠성은 실눈을 뜨고 상황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움직였다가는 아내가 놀랄 수도 있고 만약 정말로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모르는 척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칠성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곰댁 쪽에서 느껴지는 기척은 분명 평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잠시 후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추고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던 찰나 이번에는 사그락거리는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곰댁이 입고 자던 무명옷이 스치는 소리가 아니라 아주 곱고 부드러운 비단이 스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도저히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어
아주 조심스럽게 몸을 돌려 아내 쪽을 향해 누웠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내가 누워있던 자리를 훔쳐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곰처럼 웅크리고 자던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내가 어디로 간 것일까? 화장실이라도 간 것일까? 그때 부엌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쥐가 다니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조심스럽고 규칙적인 소리였습니다. 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밖으로 나가 확인해 봐야 할지, 아니면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창밖의 달은 유난히 밝고 둥글어서 마당의 장독대 그림자까지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밤, 칠성의 집에는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엌 쪽을 주시했습니다. 부엌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궁이의 불은 꺼졌을 텐데 저 불빛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칠성은 맨발로 캔마루를 내려와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멈칫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분명 무언가를 씻는 물소리였습니다. 이 밤중에 곰댁이 씻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평소에는 세수조차 귀찮아하는 그녀가 아니던가. 칠성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하지만 안은 너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고 물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다 문득 마당 한구석에 놓인 아내의 신발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발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는데 그 옆에 무언가 낯선 물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이 그것을 집어들어 달빛에 비추어 보니 그것은 곰댁이 평소 입던 낡은 옷가지가 아니라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는 깃털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칠성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지난밤에 기이했던 일들은 마치 꿈결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눈부신 아침 햇살에 칠성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고 제일 먼저 시선이 향한 곳은 아내가 누워있는 아랫목이었습니다. 곰댁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자고 있었고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코고는 소리만이 방 안의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부스스한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지난밤 자신이 보았던 그 신비로운 깃털과 아내의 빈자리가 과연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고단한 일상에 지쳐 만들어낸 환영이었는지 가늠해 보려 애썼습니다. 방바닥을 더듬어 보았지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리게 만들었던 그 영롱한 깃털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묵은 먼지 뭉치만이 손끝에 걸릴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헛웃음을 지으며 마당으로 나섰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찜찜함은 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정신을 차리려 노력했지만 지난밤 느꼈던 그 은은한 꽃향기의 잔향이 코끝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쇠죽을 쓰면서도 칠성의 눈길은 자꾸만 안방문을 향했습니다. 저 두꺼운 이불 속에 있는 것이 정말 내가 알던 그 게으른 아내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다른 존재가 숨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뚜껑을 열자 피어오르는 구수한 밤냄새에 현실로 돌아온 칠성은 서둘러 아침상을 차려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곰댁은 밥상 내려놓는 소리에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미련한 공 그 자체여서 칠성은 자신의 의심을 스스로 타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따라 마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칠성이 지게를 지고 집을 나서자 담장 너머로 이웃집 개 짖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고 335 모여있던 마을 아낙네들의 시선이 칠성의 등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을의 온갖 소문을 물어나르기로 유명한 뒷집 할머니가 칠성을 발견하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쪼글쪼글한 얼굴에 심술이 덕지덕지 붙은 할머니는 칠성의 앞을 가로막으며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 자네, 언제까지 저 곰탱이를 데리고 살 텐가? 어제도 보니 해가 중천인데 빨래 한 조각 널려 있지 않더구먼. 자네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런 화상하고 엮였는지 내 속이 다 터지네 그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걱정을 가장한 비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칠성은 곤란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긁적이며 할머니를 달래려 했습니다. 할머니, 그래도 사람은 착해요. 잠이 좀 많아서 그렇지. 남한테 해코지할 사람은 아닙니다. 날도 추운데 어서 들어가세요. 하지만 뒷집 할머니는 칠성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습니다. 착하면 다인가 여자가 들어와서 집안을 일으키지는 못할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야지. 자네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오면 뭐 하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내 말 명심하게. 이번 겨울 넘기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게 좋을 걸세. 마을 사람들 보기도 민망하지 않은가. 할머니의 독설은 비수처럼 날아와 칠성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기에 칠성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여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산에 오른 칠성은 도끼질에 매진하며 잡념을 떨치려 했지만 뒷집 할머니의 표독스러운 목소리는 귓가에서 웅웅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쑥덕거리는 것이 단순히 아내의 게으름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곰댁에게서 풍기는 기이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남들과 너무나 다른 그녀의 외모와 행동이 마을의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칠성은 나무를 베어 넘길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거친 숨소리에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실어보냈습니다. 해가 기울도록 일에만 몰두하던 칠성은 문득 자신이 아내를 감싸고 도는 이유가 단순히 연민 때문인지 아니면 어젯밤 느꼈던 그 묘한 호기심 때문인지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칠성이 잠시 집으로 내려와 물을 마시며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맑은 풍경 소리와 함께 나지막한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칠성이 나가보니 웬 노스님 한 분이 낡은 걸망을 메고 시주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헤어진 승복에 집신을 신은 남루한 행색이었지만 스님의 눈빛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깊어 보였습니다. 칠성은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쌀독을 열어보았지만 쌀은 바닥을 보이고 있었기에 아쉬운 대로 보리쌀을 한 바가지 퍼서 스님의 바리대에 담아드렸습니다. 스님, 누추한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진 게 이것뿐이라 죄송합니다. 칠성은 공손하게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인자한 미소로 칠성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주님의 마음이 쌀보다 더 귀하고 무겁습니다. 이 공덕으로 댁내에 평안이 깃들 것입니다. 스님이 축원을 해주려는 찰나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며 곰댁이 부스스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인기척에 잠이 깼는지 눈을 비비며 캔마루로 기어 나왔는데 옷매무새는 흐트러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을 한 채라 그 모습이 참으로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아내 앞을 가려서며
스님에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못 본 척 해주십시오. 칠성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칠성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혀를 차거나 꾸짖을 줄 알았던 스님은 오히려 곰댁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뜨고 한참을 응시했습니다. 스님의 시선은 곰댁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 강렬했습니다. 곰댁 역시 스님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그녀의 눈에서 졸음기가 사라지고 묘한 생기가 도는 듯 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합장하고 곰댁을 향해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렸습니다. 칠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스님과 아내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천하의 게으름뱅이 아내에게 스님이 예를 갖추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인사를 마친 스님은 다시 칠성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알 수 없는 말을 남겼습니다. 처사님, 돌 속에 옥이 들어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겉이 거칠고 투박하다고 하여 어찌 그 속까지 돌이라 하겠습니까? 함부로 깨뜨리려 하지 말고 때가 되어 스스로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귀한 것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법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지만 힘이 있었고 칠성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돌 속에 든 옥이라니 그것이 과연 자신의 아내를 두고 하는 말인가. 칠성이 되물으려 했지만 스님은 다시 연불을 외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표히 산길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스님이 떠난 후에도 칠성은 한동안 멍하니 살인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돌 속에 든 옥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곰댁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펑퍼짐한 엉덩이와 개뜬 동작은 여전했지만 스님의 말을 듣고 보니 왠지 모르게 그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두꺼운 갑옷을 입고 힘겹게 움직이는 장수처럼 보이기도 했고 무언가 소중한 것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둔한 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잡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지난밤의 기억과 스님의 말씀이 교묘하게 맞물리며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에는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내일 있을 마을 공동작업인 김장을 앞두고 부녀회장이 각 집을 돌며 일손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칠성 내 집 순서가 되자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칠성댁 내일은 꼭 나와야 해. 작년처럼 아프다는 핑계대고 빠지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온 동네 사람들이 벼르고 있다고 부녀회장의 앙칼진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 방 안까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곰댁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돌아 누웠고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칠성만이 난처한 표정으로 연신 굽신거려야 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내일은 제가 없고서라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꼭 보낼 테니 노여움을 푸십시오. 부녀 회장이 씩씩거리며 돌아간 뒤 칠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온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 했습니다. 만약 내일도 아내가 일을 돕지 않고 잠만 잔다면 정말로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칠성은 방으로 들어가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임자,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제발 부탁이니 내일 하루만이라도 남들처럼 일하는 신혈이라도 좀 해주게. 이러다 우리 둘 다 이 마을에서 못 살게 될 수도 있어. 칠성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곰댁은 칠성의 애원에 못 이긴 듯 눈을 뜨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몽롱하고 무관심해 보였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지자 칠성은 다시금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밤은 기필코
아내의 비밀을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칠성은 평소보다 일찍 이불을 펴고 눕는 척하며 등잔불을 끄고 어둠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곰댁은 여느 때처럼 머리만 대면 코를 골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칠성의 신경을 긁어대듯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온 신경은 옆자리에 누운 아내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는 소쩍새 우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오고 온 세상이 잠든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칠성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질 즈음 다시금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맡았던 그 향긋한 꽃내음이 아주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칠성은 감았던 눈을 번쩍 뜨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던 우렁찬 코 고는 소리가 뚝 그치더니 다시금 그 기이한 바스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갈비뼈를 때려대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아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들어온 광경은 실로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이불 밖으로 나온 곰댁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는데 그녀의 등 뒤로 은은한 서기를치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이것이 꿈이 아니기를 그리고 자신이 미치지 않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곰댁은 천천히 양팔을 들어올리며 기지개를 켜듯 몸을 움직였는데 그 동작 하나하나가 평소의 둔한 움직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아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칠성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곰댁의 손이 자신의 목덜미 부근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옷의 단추를 풀듯 혹은 가면을 벗듯 그녀는 목덜미 어딘가를 잡고 천천히 아래로 끌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찌익 하는 소리와 함께 거칠고 두꺼운 곰 같은 피부가 벗겨지며 그 속에서 눈이 부시도록 하얀 살결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 속에 옥이 들어있다.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의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아내는 겉가죽을 허물처럼 벗어내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칠성이 평생 보아온 그 어떤 여인보다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은 칠흑처럼 검고 윤기가 흘렀으며 어깨선은 매끄럽고 고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코를 골며 자던 그 둔한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달빛을 머금은 선녀가 방 한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너무나 놀라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허물을 완전히 벗어낸 여인은 그것을 잘 개어 이불 밑에 숨겨두고는 조심스러운 몸짓으로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은은한 빛이 따라다니는 듯했고 방 안 가득 퍼지는 향기는 칠성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잠든 척하고 있는 칠성 쪽을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실눈을 뜬 채 그녀와 눈이 마주치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낮의 그 멍한 눈빛이 아니라 별처럼 초롱초롱하고 슬픔과 사랑이 동시에 담긴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고는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칠성은 그녀가 나가자마자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밖으로 따라 나가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기다려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자신의 아내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과 그동안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이불 밑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금 그녀가 벗어놓은 거친 가죽 허물이 만져졌습니다.
차갑고 까칠까칠한 그 감촉은 칠성에게 전율을 안겨주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품은 채 그는 다가올 내일의 파란을 예감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고 있었고 이불 밑에 숨겨진 그 기이한 가죽 허물의 감촉은 손끝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아내는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덴마루로 나섰습니다. 밤 공기는 찼지만 하늘에는 쟁반만 한 보름달이 휘영청 떠 있어 마당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숨소리조차 죽인 채 발 뒤꿈치를 들고 부엌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부엌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 사이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조금 전 방 안에서 보았던 그 아름다운 선녀, 아니 칠성의 아내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움직임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칠성이 낮에 하다가 미처 다하지 못한 설거지 그릇들이 그녀의 손길이 스치자마자 번쩍번쩍 빛이 나며 제자리를 찾아가 쌓였고 아궁이 앞에는 장작들이 스스로 날아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춤을 추듯 우아하게 팔을 휘저으며 집안일을 해치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칠성은 넋을 잃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곰떼기였을 때의 둔하고 미련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손끝에서 마법을 부리는 듯한 기이한 능력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일을 순식간에 끝내고는 마루 밑에 숨겨두었던 바느질거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칠성이 며칠 전 나무를 하다가 찢어먹은 바지 저고리였습니다. 칠성은 곰대기 바느질은커녕 실 꿰는 것도 못할 거라 생각하여 아예 내놓지도 않았던 옷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을 언제 보았는지 꺼내어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깃고 있었습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바늘은 그녀의 손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해진 옷감은 새것처럼 감쪽같이 메워졌습니다. 칠성은 그 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낮에는 잠만 잔다고 구박하고 미워했던 아내가 남들이 다 자는 밤에 몰래 일어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내는 바느질을 마친 후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항아리를 열었습니다. 그 속에서 뽀얀 쌀가루를 꺼내더니 익숙한 솜씨로 반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아침 칠성이 먹을 떡을 빚으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칠성은 문득 스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돌 속에 옥이 들었다. 그 말은 단순히 비유가 아니라 겉모습에 가려진 아내의 증가를 꿰뚫어 본 해안이었던 것입니다. 칠성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껍데기만 보고 알맹이를 보지 못한 채 아내를 타박했던 지난 날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반죽을 빚으며 가끔씩 창밖의 달을 쳐다보았는데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 차 있어 보는 이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아내가 왜 이런 고행을 자처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모습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낮에는 굳이 그 흉측하고 무거운 공 가죽을 뒤집어 쓰고 미련한 척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 혹시 하늘에서 죄를 짓고 내려와 벌을 받는 중인 걸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쫓겨 신분을 숨겨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일까? 칠성의 머릿속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로 가득 찼지만 지금 당장 뛰어들어가 묻기에는 아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하고 엄숙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수행을 하는 수도승처럼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고, 칠성은 그저 문 밖에서 그림자처럼 서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새벽닭이 태를 치기 전 동쪽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하던 일을 멈추고 주위를 정돈했습니다. 밤새 해놓은 일들이 아무도 모르게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듯 그릇의 위치를 살짝 바꾸거나 반죽 그릇을 깊숙이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긴 한숨을 내쉬며 방으로 돌아올 채비를 했습니다. 칠성은 화들짝 놀라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칠성은 짐짓 깊은 잠에 빠진 척 코를 골며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향기로운 바람과 함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칠성은 실눈을 뜨고 아내의 마지막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밑에 숨겨두었던 곰 가죽 허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가죽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잠시 망설이는가 싶더니 그녀는 결심한 듯 가죽을 뒤집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부터 시작해 허리, 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굴까지 가죽을 덮어쓰자 눈부시게 아름답던 선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금 미련하고 뚱뚱한 곰댁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죽을 다 쓴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거칠게 몰아쉬더니 이내 털썩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죄수처럼 힘겨워 보여 칠성은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어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다시금 곰댁의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이제 그 소리는 게으름의 상징이 아니라 고단한 밤샘 노동의 증거로 들렸습니다. 칠성은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가 밤새 손질해 놓은 식재료들을 보았습니다. 말끔하게 다듬어진 나물과 깨끗해진 그릇들, 그리고 몰래 빚어놓은 떡 반죽을 보며 칠성은 맹세했습니다. 내 오늘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임자를 지켜주리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나만은 임자의 진짜 모습을 믿어주리라. 그날은 마을의 대소사인 김장하는 날이었습니다. 온 동네 아낙네들이 마을 회관 앞마당에 모여 수백 포기의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날이었습니다. 칠성은 아내를 깨워 김장터로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오늘도 빠진다면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감당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아내를 흔들었습니다. 임자, 일어나게.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라 같이 가야 하네. 곰댁은 여느 때처럼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만 밤새 노동 탓인지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칠성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둔한 몸놀림 속에 갇힌 선녀를 알고 있는 칠성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김장터에 도착하자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시끌벅적했습니다. 칠성과 곰댁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장내가 조용해지더니 이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 곰댁이 웬일로 나왔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나와봤자 집만 되지 뭐. 배추나 제대로 나르겠어. 아낙네들의 비아냥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왔지만 곰댁은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몸이 좀 무거워서요. 제가 몹까지 열심히 할 테니 잘 좀 봐주십시오. 하지만 부녀회장은 칠성의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곰댁에게 일감을 배정했습니다. 칠성댁, 자네는 저기 가서 무채나 썰어 괜히 양념 버무리다가 망치지 말고. 부녀회장이 가리킨 곳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무와 커다란 칼이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숙련된 안악들도 힘겨워하는 일이었지만 곰댁은 군말 없이 그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눈빛으로 아내를 지켜보며 자신은 배추를 나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곰댁이 칼을 잡고 물을 썰기 시작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두꺼운 가죽 손 때문에 칼질은 서툴렀고 문은 삐뚤빼뚤 썰려 나갔습니다. 아이고, 저것 좀 봐. 물을 써는 건지 뭉개는 건지 원. 뒷집 할머니가 혀를 차며 큰 소리로 비웃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킬킬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곰댁은 당황했는지 손을 떨다가 그만 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칼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지자 썰어놓은 무채들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부녀회장의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쿠, 이 귀한 물을 다 버려놨네. 하지 말라고 할 때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일을 망쳐? 사람들의 비난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저 곰탱이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지. 칠성은 배추를 나르다 말고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쏟아진 무채를 주워 담으려 허둥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손가락질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저 여인이 지난밤 얼마나 고운 손길로 집안을 돌보았는지, 저 두꺼운 가죽 속에 얼마나 귀한 보석을 품고 있는지 저들은 꿈에도 모르는 것입니다. 칠성은 손에 들고 있던 배추를 내려놓고 아내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체면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위기에 처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만들 하십시오. 칠성이 고함을 치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칠성이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자 사람들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칠성은 떨고 있는 아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거친 가죽 너머로 미세한 떨림이 전해져 왔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며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단호하고 매서웠습니다. 제 아내가 서툰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들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뒷집 할머니가 지지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틀린 말했나.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집구석에나 있을 것이지. 왜 나와서 남들 일까지 망치냔 말이야. 자네도 그래. 저런 곰 같은 여편네를 감싸고 돌지만 말고 똑바로 가르쳐야지. 할머니의 말에 몇몇 사람들이 동조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곰댁은 칠성의 뒤로 숨으려 하며 칠성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느껴지는 공포와 수치심이 칠성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비록 아내의 정체를 전부 말할 수는 없더라도 그녀가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곰댁이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칠성의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칠성이 놀라 아내를 부축했는데 아내의 몸에서 순간적으로 강렬한 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칠성만이 맡을 수 있는 그 진한 꽃향기가 김장터 전체에 확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풍겨오는 향긋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두리번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한겨울에 웬 꽃냄새가 나지? 칠성은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격해지면서 가죽 속에 눌러두었던 기운이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여기서 가죽이 벗겨지거나 정체가 탈로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를 이대로 바보 취급받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아내를 단단히 부축하며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다들 제 아내를 곰이라고 비웃지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이 모르는 특별한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지요. 만약 제 아내가 실수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일을 해낸다면 다시는 곰이라고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칠성의 당돌한 제안에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부녀 회장이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제주, 잠자는 제주 말고 또 뭐가 있단 말인가 그래. 어디 한번 드러나 봅시다. 뭘 할 수 있는지. 칠성은 아내의 귓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임자, 나를 믿지. 어젯밤 당신이 부엌에서 했던 것처럼만 해보게. 가죽을 벗을 필요는 없어. 그저 당신의 솜씨를 조금만 보여주면 돼. 내가 막아줄 테니 걱정 말고. 칠성의 말에 곰댁은 놀란 눈으로 칠성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성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부축을 풀고 아주 천천히 김장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곰처럼 둔한 걸음걸이였지만 그 주변으로 알 수 없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곰댁은 커다란 소금 자루 앞에 섰습니다. 장정 2명이 들어도 낑낑대는 무거운 자루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쉬더니 그 두꺼운 손으로 자루를 가볍게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손뭉치를 들듯 가뿐한 동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헉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소금을 배추에 뿌리기 시작하자 소금 알갱이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골고루 퍼져나가 배추 잎사귀 사이사이에 정확하게 안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고 순식간에 수십 포기의 배추가 완벽하게 절여졌습니다. 단순히 힘이 센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이하고도 신묘한 솜씨였습니다. 방금 전 물을 썰다 실수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마치 접신이라도 한 무당처럼 신들린 솜씨로 김장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가죽을 뒤집어 쓴 채로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칠성을 믿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은 어느새 경이로움으로 바뀌었고 뒷집 할머니마저 입을 벌린 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판은 뒤집혔습니다. 마을 회관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곰댁을 향해 쏟아지던 비난과 조롱의 말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삭둑삭둑 물을 써는 경쾌한 소리와 배추를 버무리는 찰진 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곰댁의 손끝에서 탄생한 김치 양념은 붉은 비단처럼 곱고 윤기가 흘렀으며 그 향기는 심리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진하고 구수했습니다. 사람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손놀림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마치 신령님께 바치는 거룩한 의식을 치르는 것과도 같아 보여 누구 하나 감히 입을 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두껍고 투박한 가죽 손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맛깔스러운 김치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넋을 잃고 있던 부녀회장이 정신을 차리고 슬그머니 다가와 곰댁이 막 버무린 배추잎 하나를 떼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지나 싶더니 이내 눈이 휘둥그레지며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내 평생 이렇게 시원하고 감칠맛 나는 김치는 처음 먹어보네. 곰댁. 아니, 칠성댁.
도대체 여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꿀이라도 넣었어. 부녀회장의 호들갑에 주변에 있던 아낙네들도 우르르 몰려들어 앞다투어 김치 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맛있다, 기가 막히네 하는 찬사가 쏟아졌고, 조금 전까지 곰댁을 타박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어 칭송의 물결로 바뀌었습니다. 뒷집 할머니도 쭈뼛거리며 다가와 김치 한 조각을 맛보았습니다. 꼬장꼬장한 할머니의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이번만큼은 할머니도 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이 아주 딱 맞네. 무도 아삭아삭하고 젓갈 냄새도 역하지 않고 곰인 줄 알았더니 손맛은 매섭구만. 할머니의 인정에 칠성은 막혔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사람들 앞에 나서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셨지요? 제 아내가 말수는 적고 행동은 느려도 마음속에 품은 정성은 누구보다 깊습니다. 그동안 겉모습만 보고 오해하셨던 것, 이제는 푸셨으면 합니다. 칠성에 정중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에 마을 사람들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낙네가 곰댁에게 다가와 묻은 양념을 닦아주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칠성댁. 우리가 자네 속도 모르고 너무 심하게 굴었네. 이렇게 야무진 손끝을 가진 줄 몰랐어. 앞으로는 우리가 잘 챙겨줄 테니 서운한 마음 풀게나. 곰댁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지만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긴장이 풀렸는지 살며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비록 투박한 곰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순박하고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곰댁의 활약 덕분에 해가 지기도 전에 마을 전체의 김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밤늦도록 횃불을 밝히고 해도 모자랄 일감이 곰댁의 신들린 솜씨 덕에 반나절 만에 끝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찍 끝난 기념으로 돼지를 잡고 막걸리를 돌리며 잔치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가마솥에서는 갓 삶은 수육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갓 담근 김치와 함께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칠성과 곰댁을 상석에 앉히고 술잔을 권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이제 곰댁은 마을의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복덩이로 대접받게 된 것입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자 곰댁도 긴장이 풀렸는지 평소의 식성을 드러내며 수육을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 곰탱이 또 먹네 하며 흉을 보았을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드시게, 일하느라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 하며 제 몫에 고기까지 얹어주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칠성은 흐뭇한 표정으로 아내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워 보였지만 칠성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낮에 그토록 엄청난 기운을 썼으니 가죽 속에 진짜 모습은 얼마나 지쳐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아내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오늘따라 유난히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달이 떠오를 무렵 잔치도 서서히 파장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김치통을 머리에 이거나 지게에 지고 집으로 돌아가며 칠성 부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칠성아, 자네 장가 한번 잘 갔네. 부럽다 부러워. 곰댁. 내일 우리 집에 놀러와. 시루떡 해줄게. 훈훈한 덕담들이 오고 가는 가운데 칠성과 곰댁도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은 쏟아질 듯 총총했고 차가운 겨울바람도 두 사람 사이의 온기를 식히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고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곰댁은 긴장이 풀린 듯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방에 불을 지피고 따뜻한 꿀물을 타왔습니다. 임자,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내 어깨가 으쓱했네. 마을 사람들도 이제 당신을 다시 볼 거야. 칠성의 말에 곰댁은 그릇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칠성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고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다 알고 있었지요. 제가 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밤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요.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청아했습니다. 칠성은 놀라지 않고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며칠 전 밤에 우연히 보게 되었소. 하지만 두렵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소. 오히려 감사했소. 당신 같은 귀한 분이 내 아내라는 사실이, 그리고 나를 위해 그 무거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고 고마울 뿐이었소. 칠성의 진심 어린 고백에 곰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하늘에서 죄를 짓고 쫓겨난 선녀입니다. 100일 동안 인간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둔한 곰의 모습으로 살며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견뎌내야만 다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벌을 받았지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 흉측한 겉모습에도 불구하고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100일이 지나도록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저는 영영 곰으로 살아야 할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당신은 저의 게으름과 둔함을 탓하지 않고 언제나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제 편이 되어주었어요. 오늘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저를 지켜주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 형벌이 끝나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곰 가죽 위를 적셨습니다. 칠성은 손을 뻗어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투박한 가죽의 감촉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임자,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면 보내주겠소. 하지만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구려. 부디 오늘 밤은 편안하게 그 무거운 짐을 벗고 쉬시오. 내가 밖에서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지킬 테니. 칠성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당신 앞에서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해야 할 결정이 남아 있어요. 아내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잠그고 칠성이 보는 앞에서 천천히 가죽을 벗을 준비를 했습니다. 칠성은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가죽의 목덜미를 잡고 끌어내리자 다시금 방 안 가득 눈부신 서광과 함께 향긋한 꽃내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곰의 형상은 스르르 바닥으로 허물어지고 그 속에서 절세가인의 선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몰래 훔쳐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였습니다. 그녀는 벗어놓은 가죽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하얀 소복 차림으로 칠성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빛에는 곰댁의 멍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남편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방님,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이것이 저의 본 모습입니다. 선녀가 된 아내가 고개를 숙이자 칠성도 얼떨결에 맞절을 했습니다. 아니요, 부인. 내 눈에는 곰의 탈을 쓴 당신이나 지금의 당신이나 모두 소중한 내 사람일 뿐이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여 당신을 고생시킨 것 같아. 면목이 없소. 두 사람은 촛불 하나 켜진 방 안에서 서로를 마주보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밖에서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칠성은 문득 스님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돌 속에 든 옥이 이제 완전히 껍질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는 하늘나라의 신기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칠성은 산에서 겪은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었지만 마음만은 이미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아내는 칠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100일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선택을 해야 해요. 하늘로 올라갈지 아니면 인간으로 남아 당신과 함께 살지.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고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의 뜻을 따르리라 다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그녀를 보내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솟구쳤습니다. 마을은 다시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칠성 내 집 지붕 위로 별똥별 하나가 길게 꼬리를 그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혹은 다가올 이별을 예고하듯 별빛은 유난히 밝고 처연했습니다. 칠성은 선녀가 된 아내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기도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잠든 칠성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곰 발바닥처럼 투박하지 않고 비단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실이 밝혀진 이 밤, 칠성 내 초가삼가는 세상 그 어떤 궁궐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운명의 100번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칠성의 집에는 애틋하면서도 아슬아슬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한 산골 마을의 일상이었지만 칠성과 아내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센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낮이면 여전히 곰 가죽을 뒤집어 쓴 채 아랫목을 지켰지만 예전처럼 무작정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칠성이 일하러 나간 사이 꼼지락꼼지락 몸을 움직여 서툰 솜씨로 남아 집안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칠성 또한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도 해가 기울기 무섭게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와 아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한시도 아내와 떨어져 있고 싶지 않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약속된 100번째 날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하늘이 맑아 은하수가 강물처럼 흐르고 차가운 겨울 바람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칠성은 일찌감치 저녁상을 물리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호롱불 심지가 타닥타닥 타들어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곰댁은 아니 선녀인 아내는 평소와 달리 곰 가죽을 벗지 않은 채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꺼운 가죽 눈꺼풀 아래로 깊은 고민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방님, 한참 만에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죽에 막혀 웅웅거렸지만 그 속에 담긴 물기는 칠성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곧 자시즈즈가 되면 하늘에서 저를 데리러 사자수저들이 내려올 것입니다. 제가 만약 이 가죽을 벗고 하늘로 올라가면 다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남기를 선택한다면 저는 영영 날개옷을 잃고 늙고 병드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선택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선녀의 삶과 유한하고 고단한 인간의 삶. 그 갈림길 앞에서 아내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아내의 두툼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곰 발바닥 같은 손이었지만 칠성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소중한 손이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억지로 삼키며 말했습니다. 부인,
내 욕심 같아서는 당신을 평생 내 곁에 잡아두고 싶소. 하지만 당신이 본래 있어야 할 곳은 저 높고 깨끗한 하늘이 아니오. 나 같은 나무꾼 때문에 그 귀한 신분을 버리고 고생길을 택하라고 할 수는 없소. 부디 마음 가는 대로 당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시오. 나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원망하지 않을 것이오. 칠성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랑하기에 보내줄 수 있다는 말. 그것은 칠성의 뼈를 깎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오자 집 밖에서 기이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마치 1000개의 피리가 동시에 울리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였습니다. 창호지 문밖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더니 하늘에서 내려온 오색 구름이 칠성의 집마당에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의 사자가 도착한 것입니다. 칠성댁. 아니 선녀여. 약속한 100일이 지났다. 인간 세상에서의 형벌을 마치고 이제 천상으로 복귀할 시간이다. 어서 나오라. 근엄하고 웅장한 목소리가 허공을 울렸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부신 빛 때문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지만 그는 아내의 앞길을 막지 않으려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곰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녀가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곰 가죽이 무겁게 출렁거렸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고 다시 뒤를 돌아 문지방을 붙잡고 서 있는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애써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가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곰댁의 입가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의 사자를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자님, 저는 하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선언에 하늘이 우르릉거리며 진동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고귀한 선녀의 신분을 버리고 저 미천한 인간들 틈에서 썩어 문드러지겠다는 말이냐? 후회할 것이다. 사자의 호통에도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네,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삶은 고달프고 짧으니까요. 하지만 저 사람, 칠성이라는 남자는 제가 가장 추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일 때조차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제 영혼을 사랑해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천년의 외로운 영생보다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100년의 사랑을 택하겠습니다. 아내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두꺼운 곰 가죽이 눈부신 빛을 내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화한 빛의 불길이었습니다. 곰의 형상은 빛 속에 녹아내려 공중으로 흩어졌고 그 속에서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선녀의 날개옷도 신비한 능력도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늘의 사자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탄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간의 정칭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내 뜻이 정그러하다면 어쩔 수 없. 부디 그 선택을 잊지 말고 치열하게 사랑하며 살거라. 오색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빛이 사라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마당으로 뛰쳐나가 아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임자 정말 괜찮겠소. 나 때문에 그 좋은 하늘나라를 버려도 정말 후회하지 않겠소. 칠성의 물음에 아내는 칠성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곁이 바로 천국인데 제가 어딜 간단 말입니까? 이제 저는 곰댁도 아니고 선녀도 아닙니다. 그저 당신의 아내, 칠성의 짝으로 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슬을 맞으며 한참 동안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 곰가죽이 사라진 자리에는 때 아닌 복수초 꽃들이 피어올라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칠성의 집에서 곰처럼 생긴 여인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부시게 고운 여인이 칠성과 함께 마당을 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대문 밖에서 기웃거렸습니다. 아니, 저게 누구야? 칠성이가 새 장가를 들었나? 설마 저 여자가 곰댁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들의 웅성거림에 칠성은 아내의 손을 잡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다들 놀라셨지요. 제 아내의 병이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덕분에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나니 본래의 고운 모습이 돌아오더군요. 칠성의 능청스러운 거짓말에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눈앞에 있는 여인의 아름다움과 칠성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뒷집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아내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의 눈매가 가늘어졌다가 이내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허허, 거참, 사람이 마음을 곱게 쓰면 관상도 변한다더니 칠성이 자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구먼. 곰이 사람이 되었어. 곰이 사람이 되었어. 할머니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경사났네. 경사났어 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그 말이 진짜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칠성네 집은 마을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는 집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잠만 자는 게 으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웠으며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곡식이 풍성하게 열리고 가축들이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비록 선녀로서의 신통력은 사라졌지만 자연의 이치를 알고 식물을 다루는 그녀의 타고난 감각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담근 장맛은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갈 만큼 기가 막혔고 그녀가 짠 배는 비단보다 고와 장터에 내다 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칠성 또한 아내의 내조 덕분에 마을의 촌장이 되어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마을의 대소사를 공정하게 처리하며 덕을 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태어나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들려주는 하늘나라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는데 그럴 때마다 칠성은 빙그레 웃으며 아내와 눈을 맞추곤 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님을 두 사람만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러 칠성과 아내도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양지바른 갯마루에 나란히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손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주름진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그때 하늘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후회하지 않소. 이제라도 가고 싶다면 내가 보내줄 수 있는데. 칠성의 농담에 아내는 고운 눈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감도 참 주책이십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 당신과 지지고 볶으며 사는 재미가 천년의 지루함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제 선택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아내의 말에 칠성은 껄껄 웃으며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마당의 매화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꽃잎 하나가 아내의 머리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칠성은 그 꽃잎을 떼어주며 생각했습니다. 나의 아내는 곰도 아니요. 선녀도 아니요. 그저 하늘이 내게 내려준 가장 귀한 선물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물은 포장을 뜯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겉모습이 아닌 진심 속에 숨겨져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곰댁이라 불리던 선녀와 우직한 나무꾼 칠성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지금도 깊은 산골 마을에 가면 유난히 별이 밝고 꽃이 만발한 집터가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그곳을 선녀가 사랑한 곰댁이라고 부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에도 겉모습에 가려진 소중한 인연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진심을 믿어보시길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편안한 밤, 좋은 꿈 꾸세요.